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쪽에 순방을 마치고 사흘 후에 귀국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인도 현지에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장군 이래 군 안에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군에 대한 강한 질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무사 문건을 저희들이 닷새 전에 처음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문건을 단독 입수할 때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로 얘기를 하고 이 건으로 이제 두 번째 오늘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강한 질책 혹은 불만이 군에 대해서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생각이, 이런 분석에 동의를 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 혹시 이런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하셨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화가 많이 나셨다. 이게 왜 신속하게 수사나 조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예. 상당히 좀 질책하신다는 말씀 제가 들었고요. 예.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다는 얘기는 발표되고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온 문건을 보면 저희들이 일부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저희들이 태블릿 PC 보도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 월요일이었고요. 촛불 집회가 본격화된 것이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그러니까 11월 초에 이미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문건에.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번에 이제 기무사가 작성해서 공개한 문건, 예. JTBC를 통해서 제가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예. 3월 10일에 헌재가 탄핵 판결을 했으니까 그 직전에 만들어진 문건이고요. 근데 그 문건을 변호하는 논리는 뭐냐면 이미 이 촛불 시위가 연인은 한 1,500만 명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폭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의 근거로 삼았고, 또 하나는 그해 2월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고 이런 것도 안보 위기가 있다,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기무사가 그 전해 2016년 11월 초에 이미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도 추가로 좀 확인이 돼서, 그렇다면 안보 위기, 이른바 북한의 어떤 도발 위험성이라든지 이 촛불 시위가 너무 커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또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핑계라는 게 새삼스럽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게요. 이미 촛불이 1차, 2차 고지엄해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촛불이 본격화된, 그러니까 흔히 1차 촛불 집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10월 29일이란 말이죠. 네. 토요일. 네. 근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11월 초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기무사 쪽에서 네. 거의 본능적으로 했다라는 것인지 잘. 예. 그때 검토했다는 거는 해석을 하자면 촛불 시위 자체를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3월 달의 문건은 그나마 많이 양보해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성난 군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변명하는 게 소급해서 그 이전에 11월부터 문건이 작성돼 있다고 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성난 군중, 화난 우리 촛불 시민들을 군부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생각을 그 전부터 이미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놀랍습니다. 그 사고 자체가. 놀랍죠. 그것도 이제 계엄령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이거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수십 년 전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더 나올 문건이 있습니까? 추정컨대 다른 문건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잘 문건, 그러니까 3월달에 작성한 문건을 잘 들여다보면 군부대 동원 계획이 막 나오잖아요. 어느 사단을 어디로 동원한다는까지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지명까지 나오죠. 네, 이거는 사실은 기무사가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정도로 자세히 하는 건 합참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동 작업을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엔가 다른 문건의 흔적들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고요. 지금 독립수사단에서 아마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군의 개혁 의지, 특히 이제 기무사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단초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뭐냐면 기무사의 개혁 TF에 기무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너무 좀 안이하게 국방부에서 TF를 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아마 이제 약간 뭐 소극적이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 의지는 상당히 높았고요. 예. 그러나 이게 기무사가 보안 방첩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 기밀을 유지해야 될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아마 구성을 좀 한 것 같고요. 예. 기무사는 제가 국방위를 해보니까 야전군은 기무사에 대한 반감이 워낙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겠죠. 계속 을로서 기무사가 갑질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반감이 워낙 깊어서 아마 그런 여론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장관은 그런 여론을 충분히 믿었던 것 같고 예. 누가 오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개혁 의지가 충만하니 이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약간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문건으로 돌아가죠.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것이 보고가 됐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도 그러면 한 전 장관이냐? 보고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보고했을 리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가 공식 확인한 거는 보고는 됐다. 예.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그럼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설명이나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예.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 뭐 좀 두고 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관진 안보실장도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이게 좀 그 수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계엄령이라는 것은 예. 국무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게 맞고요. 예.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옆에서 보좌하는 안보실장 정도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이다라고 예.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이고요. 내부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예. 그런 정원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독립수사단 얘기로 잠깐만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기무사도 배제하고 육군도 배제하고 국방부 장관도 보고받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요? 다시 말하면 군내에서 무슨 반발이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예. 워낙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요. 예. 육군 빼고 기무사 빼고 육군 군 검찰단 빼고 남으면 해군이나 공군에 있는 군 법무관들, 군 검찰을 동원하면 되거든요.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장관까지 이 선에서 배제를 해라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약간 질책성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고 예.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수사해라.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해라. 예. 성역 없이 해라. 이 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수사단에다 최대한의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힘을 실어줘서 수사하라 그러면 저는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무사는 국방부나 합참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곧바로 대통령한테 직보하던 조직이었습니다. 옛날에 보안사 때부터. 그래서 이걸 개혁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무사- 한편에서는 아예 기무사는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기무사 개혁의 최대 관건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렇겠죠.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조직이기 예. 때문에 대통령이 그대로 도라고 하면 개혁이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개혁하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엄정하게 공개적으로 개혁 의지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터졌는데 어정쩡한 개혁을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을 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해체 준한다는 건 뭡니까? 해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국방해본 경험으로는 보안 방첩 부대로서의 기무사는 존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기능은 제대로 해야 된다. 사실은 그동안은 딴짓에 한눈판이나 본업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예. 딴짓을 못하게 하면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면 본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 본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은 정보전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개혁을 해주는 게 예. 우리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언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기무사 개혁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19일 날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그게 혹시 미진하다면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2차 개혁을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예. 서둘러서 끝낼 일은 아니고요.
이 차제에 제대로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